공학관 앞에 보면 중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정 공간에 나가서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복잡하고 할 때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전 그 공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떠올려 보면 저한테는 힐링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김남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축음악연구실에서 건축음환경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친환경 건축이라는 친환경 컨설팅 분야에서 한 15년에서 한 17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EAN 컨설턴트라는 회사고요. 이쪽 업계에서 이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제가 친환경 컨설팅이라는 업무들이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아마 학생 때하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학생 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공간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치면 지금은 필요라는 단어로 아마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 때는 이제 누군가가 원하고 누군가가 이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 자체가 건축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지금은 오히려 그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도 업무를 하기 위한 이제 업무 공간들이 필요했고, 그거에 대한 회의실이라던가 그 부속 공간들이 필요로 하면서 이 건물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햇빛이 필요한 공간들에는 창문을 내어주고, 그리고 환기가 필요한 공간에는 창문이나 환기장치, 에어컨 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필요로 하는 그 요소들이 갖추어지는 것들이 이제 건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현실적인 부분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저는 그냥 필요라는 말로 좀 건축을 얘기하고 싶어요. 대학교 초반에는 설계 동아리나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설계에 좀 치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먹고 자고 밤새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계속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약간 흥미를 좀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학교만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학교 생활을 좀 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국토대장정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신청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으로 한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걷는 것도 힘들고, 이게 사실 건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뭔가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해남 땅끝에서 걸어 올라오는 그 과정을 하는데, 혼자서 사실 걸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 걷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완주까지 걸었는데, 이걸 걷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건축도 사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분야이긴 하고, 그렇지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끝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나 학업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덜 하면서 내가 이 길로 그냥 한번 쭉 가봐야겠다라고 생각 없이 좀 걸어가는 그런 진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 건축을 시작을 할 때 건축에는 설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 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진행을 하다가 건축공학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학부를 졸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을 택하는데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이 설계를 하는 거는 다들 이제 설계를 해봐서 알겠지만
뭔가를 창조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일들이어서 그런 부분들 말고 또 다른 분야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아는 선배가 소개를 시켜준 곳이 건축환경이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데였고, 제가 또 거기서 속한 데가 건축음향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로 다시 가서 대학원을 마치고 건축환경이라는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건축환경에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찾다 보니까 그때도 사실은 뭐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이제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컨설팅이라는 것들을 소개받게 됐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친환경이라는 업무, 뭐 건축 환경이라는 업무를 선택했던 건 아니고 우연찮게 이쪽으로 흘러오긴 했는데 해보니까 좀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EAN 테크놀로지는 친환경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그 EAN이라는 그 명칭도 환경, 사람, 건축, 그거를 네트워킹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업무 과정으로 약간 소개를 드리자면, 건축이라는 게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건물에 필요한 뭐 요구사항들, 법규라든지 뭐 건축주가 요구하는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에 대한 이제 친환경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환경적인 요소들을 집어 넣어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환경적으로 좋은지, 에너지적으로 세이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던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그 요소들을 이제 설계에 녹여주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고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실제로 시공을 할 때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건물이 지어질 때는 이 요소들이 반영된 사항들을 가지고 실제로 본인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일을 지원하고요.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에너지나 환경 성능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측정이나 뱀스라는 그 건물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들을 계측을 하고 이제 관리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는 친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그 회사에서 친환경 컨설팅 본부라는 쪽에서 이런 컨설팅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거의 중간 역할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면모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의 면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을 도면을 읽고 건축을 읽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구현되는 이제 엔지니어적인 뭐 수치적인 요소들이나 그걸 구현하는 요소들에 대한 그 엔지니어링적인 요소들을 두 개를 잘 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친환경 컨설턴트의 일인데요. 하다 보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나 좀 약간은 치우치게 되거나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결과값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생겨서, 가장 좋은 거는 디자이너적인 이제 건축,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축 설계적인 부분과 건축 공학적인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 이제 업무가 이제 친환경 컨설팅이라는 업무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다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경험들과 그 기존에 이제 진행했던 업무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건물들의 성능을 구현을 해주게 되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제도들도 너무 많이 생겨나고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요구들도 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100이라는 수치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도 이 100을 만들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100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고민들이 지금 최근에 컨설턴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야도 넓어야 되고 뭐 그런 다른 나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요소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아야 돼서, 그렇게 시야를 넓히고 좀 관심을 갖는, 관심과 경험이 아마 가장 큰 역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처음에 건축이라는 걸 접할 때는 어떤 시를 구획을 하고 이 건물을 디자인하는 거에만 좀 매료가 돼 있어서 그게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이라는 부분은 그 만들어 놓은 공간을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컨설팅을 하는 거고, 만약 이 공간만 해도 조금 더 빛이 잘 들어오게 하고 조금 더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금 더 이 공간을 좋아지게 만들게끔, 그리고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게끔 해주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도 좀 매력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 에너지라는 분야가 막 하도 대두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게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제도들을 만족시킬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어렵기는 한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맞춰갈 때 거기서 얻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탄소 배출이나 탄소 저감이라는 말들이 막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막 혼용되고 있기도 하고 명확한 이제 정의들이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건축을 하는 우리로서는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을 운영하고 그리고 건물을 폐기하는 단계 이제 다 이제 탄소와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내재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물 처음 지을 때 사용되는 콘크리트들이나 철근이나 이것들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탄소가 막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우선일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운영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될 텐데, 건축하는 우리는 이 운영되는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게끔 건물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뭐 건축적으로는 패시브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기계 전기 설비나 뭐 신재생 쪽은 액티브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설계를 해야만 탄소 배출이 좀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개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건물을 폐기할 때 그 폐기물들이 그냥 어딘가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재활용될 수 있으면 거기서 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방향들로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건물을 짓고 사용을 하다가 그냥 부수고 다시 짓고 하는 쪽에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좀 흘러갔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재활용을 하고 조금 더 에너지를 적게 쓰고 하는 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탄소 배출 저감을 할 수 있고 탄소 배출과 연관돼 있는 게 이쪽 건축이지 않을까 싶어요. AI나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다 이제 보편화되면서 전문적인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다루는 일들에 대해 지금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우리가 진짜 명령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소양들을 좀 갖추는 것들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업에 연계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에 연관된 또 다른 뭐 진짜 음향 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실제 뭐 카메라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된 취미면 제일 좋을 텐데, 하여튼 그런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찾아가서 실제로 느끼는 것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과거에 저한테도 진짜로 한국에 있는 것들도 좋고 외국에도 좋고,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직접 봐라는 그거를 좀 많이 얘기해주고 싶어요.